가 될 수가 있고 전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유유 자형살이 지금 들어와 있죠. 요 유유는 수술 칼로 본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의원 의자죠. 의원들이 뭘 째려면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칼날 인자예요. 그러면은 유유 자형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아주머니, 이 남자는 인생의 수술을 두세 번 큰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들어오죠. 이 사주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한다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운이 5야. 15, 25, 35. 여기 유가 또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자, 그럼 봅시다. 유유하고 자형을 때려요. 대운에서 유 또 자형을 때려요. 그 다음에 요 유금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0세부터죠. 그러면 40에서 44세까지 5년 동안에 유금이 들어와서 유유자형을 또 치죠. 그런데 40에서 40세까지 세운에서 만약에 또 유금이 들어온다. 유하고 유자형에 따라서 수술권이 들어오는데 대운에서 또 공교롭게도 유금이 들어올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유금이 들어오면 유자형 또 한 번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금이란 것은 40세부터 44세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에 세운 매년의 해에 또 유금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대형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는다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증파의 원진이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사주는 50%는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주 보러 와서 무슨 문제, 돈이 안 불리는 문제, 뭐 이 본처하고 이혼하는 문제는 전부 다 이 형충파의 원진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오래 걸리지만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면 형충파의 원진만 하려면 여러분들이 1년을 공부를 해야 돼. 1년 동안 이거 형충파에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형살, 충살, 파살, 햇살, 원진에서 들어오는 이치를 여러분들 알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도 능히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체에 있는 원진뿐만이 아니고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오면 또 원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부모, 형제, 자매가 들어오죠. 어머니가 아프게 되는 거냐? 아버지가 아프게 되는 거냐? 형, 누이, 여동생이 누가 아프게 되는 거냐? 다치는 문제, 사고수가 들어오겠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는 아니고 여기 유급다. 이거는 처의 건강 문제가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내 자리니까 내가 사고 문제가 들어오는구나. 유급은 뭐라 그랬어요? 차박히라고 보는 거니까 수술권으로 들어오는 거냐? 질병이 생겨서 수술권으로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차사고로 차박히니까 유급은 가공한 금속이니까 차박히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수가 들어오는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반드시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에서 형충파의 원진 들어오는 거 하고 대운 세운에서 원진 들어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도 손바닥에 들여다놓고 보듯이 훤히 내다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형살이 가장 흉한데 인사신 사명이 제일 흉하고 그 다음에 축실미 사명이 흉하고 그 다음에 자매 형살이 흉하고 뭐 우선순위는 그래요. 뭐 이 형살의 그 비중을 논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요 자형살도 굉장히 흉한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형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시면 큰 틀에서는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진도도 개수도 마찬가지. 진진하고 해해. 진토하고 개수? 아니,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강하고 하고 그런 건 없어. 다 똑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유자형이다, 오고자형이다. 아, 이건 처자식하고 연이 없구나. 연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 자식은 내가 낳지만 유학 보내가지고 이놈이 안 와. 아빠, 난 그냥 미국에서 할래요. 여기 저 초급배 어떤 안 사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아들이 아들 하나인데, 그럼 미국 유학 보냈더니 15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있어. 그거 이렇게 돼 있어. 자영살로 들어와 있어요. 미국 가서 안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겨? 죽는 것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식하고 연이 없으니까. 자, 이제 충살. 자, 여기 잘 보세요. 충살은 자축이며 진사미 신유술에 12지지를 그려놓고 대각선으로 만든 것이 충이에요. 그러니까 자하고 오하고 충이고 묘하고 유가 충이 되고 인하고 신이 충이 되고 그 다음에 진하고 술이 충이 되고 사하고 해수가 충이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충살인 거예요. 자, 요 충살은 인신하고 그 다음에 사해가 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자하고 오하고 묘하고 유하고 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하고 술하고 축하고 미하고 충살이 들어와요. 인신도 충이고 사해도 충이고 자오도 충이고 묘유도 충이고 그 다음에 진술도 충이고 충미도 충인데 힘의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봅시다. 봄은 매달이 봄이에요. 봄. 응?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인월, 묘월, 진월이죠. 그러니까 인묘진 요게 봄이야. 봄. 여름은 뭐예요? 사오미가 여름이야. 신은 신유솔, 요거는 가을이에요. 해자축은 겨울이죠. 자, 봄은 1월의 봄, 2월의 봄, 3월의 봄. 같을까? 김성찬 씨, 같아 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이 봄이야. 음력으로 1월이죠. 지금 찬기가 느껴지죠. 1월의 봄하고 한 달쯤 지나서 2월의 봄하고 기후가 달라지죠. 3월의 봄하고 또 달라지죠.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인묘진인데 봄인데 인월은 즉 1월이죠. 1월의 봄. 1월의 봄은 찬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묘월. 2월의 봄은 이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이제 가지가 울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요거는 굉장히 온화한 느낌이 드는 거죠.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있다. 난하다. 하는 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진월의 봄은 그건 3월의 봄이에요. 진월의 봄은 다음 해가 사화. 그렇죠? 진 다음에는 뭐예요? 사화로 들어가지고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따뜻한 화세의 봄으로 들어가요. 다르잖아요. 인월에 보면은 차고 묘월에 보면 난하고 좀 많이 더워지고 그 다음에 진월은 여름으로 다가가는 계절이니까 굉장히 열기가 많이 뻗어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나무를 한번 봅시다. 인월에는 싹이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해월
그 다음에 자월, 축월. 요 해월은 소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의 기운, 겨울 기운이 다 끝나고 땅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막 태동을 하려고 하는 시점. 태동이 된 시점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소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월이면 음력으로 10월이 이르죠. 음력 10일 이르면 어떻게 돼요? 예? 굉장히 춥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추운 거고 땅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11월에 여러분들이 땅이 어렵지만은 땅을 저기 1m, 2m 파봐요. 나무 뿌리가 싹이 돋아 있다고. 무슨 줄 알아요? 요거는 우리가 일양이다. 일양이 이제 양의 기운이 하나가 지금 땅 속에다 태동하고 있는 거야, 이제. 땅 속에서는 식물들이 이미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월에 가면 이양이 떴어요. 이양이 떴으면 이제 사과, 배, 이 씨앗이 탁 터져 나와가지고 밖으로 올라오질 못했어. 땅꼬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야. 이노림은 뭐예요? 이노림은 삼양이 떠요. 삼양이 떠서 정식으로 뭐예요? 땅꼬죽을 뚫고 나오죠.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노림은 벌써 버들강아지 같은 건 벌써 싹을 벌써 튀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에는 일양이 뜨고 축에는 이양, 양이 두 개가 뜨는 거고 이노래는 삼양이 양의 기운이 세 개가 뜨기 때문에 정식으로 봄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노래는 봄이지만은 한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싹이 크지를 못해. 그럼 요 싹이 어떻게 돼요? 유약하다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묘월로 간다면은 묘 한 달 뒤에 가면 언제 싹이 이만큼 정도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예요? 유약한 데에서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싹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진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제 사화절로 가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봐봐요. 인하고 신이라는 것은 가을로 들어가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봄의 초입, 신이라는 것은 가을의 초입. 봄의 초입이라는 것은 싹이 조금 올라와서 유약하다. 가을의 초입은 서리가 내리기 전달에 춥긴 춥지만은 아주 강하게 추워지진 않은 거죠. 그러면 인신의 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세는 강하지만은 성질은 유약한 거. 기세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땅거쪽을 뚫고 나오려니까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러나 유약하단 말이에요. 땅거쪽을 바로 뚫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신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인신충이 되거나 사회상처가 되면은 이거는 전부 손상이 된다. 전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는 묘라는 거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웬만한 이제 외세 풍파에 견뎌내. 그래서 좌우의 충이나 묘의 충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파다. 요거는 뭐라고 해요? 반파다. 좌우충이 돼도 반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술의 충은 화기로 넘어가는 충이기 때문에 기세가 많이 꺾여 있죠. 기세가 망하지는 못하니까 충을 맞는다 해도 크게 손상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먼지만 풀썩하고 날 뿐이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의 사주가 여기가 병인이다. 그 다음에 병신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이 병신이고 월이 이제 병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명신수니까 무자 기축 경인.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인하고 신금이 지금 충을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봄이다, 인월이다, 또 묘월이다, 진월이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신이 충인데 충을 받아들인 세계가 전부 다 달라요. 자, 인은 1월에 인이고 나무가 되는 거고, 신금은 7월에 신금이 들어오는 거죠. 축산을 맞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손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식신이라고 하고, 요 화급금이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육신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편제는 처로 보고 요거는 자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신충이 때려쳤을 적에는 이게 다 부서진다고 했으니까 자식이 죽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처가 죽는 문제가 들어오느냐.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식신은 밥그릇이 깨지게 되는 거고, 편제는 뭐예요? 재물이 손상이 되는 거죠. 재물이 손상이 더 조금 남아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재물이 손상돼서 하나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부도 나서 감옥에 가는 문제는 인신충의 경우가 많다. 좌우충의 경우에는 절반은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진술충미의 충은 먼지가 풀썩 날 뿐이니까 부도가 나긴 났다 하더라도 까딱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신사의 충, 이거는 전부 다 전파야.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좌우무의 충은 절반만 부서지는 거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의 충은 먼지만 풀썩 날 뿐이니까 크게 아주 심각한 해는 닥쳐오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한 2분 쉬었다가 합시다.